공통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사한 계절 감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계절 축제 전통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절 축제 전통을 오랫동안 공유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산에 대한 그 국가들의 경험에 공통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의 전통들을 잘 보면 지역화된 표현 형식과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아시아인들은 중추절, 백중, 또 4월 초파일, 그리고 24절기 등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 관습에 가족 윤리에 큰 가치를 부여를 하는데 견고한 사회성을 강조하는 유교, 도교 그리고 불교의 문화적 전통을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이 축제를 집단적으로 즐기면서 또 축제와 관련된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 전통은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공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의 계절 축제의 공유, 지속 그리고 공동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이 왜 계절 축제 민속 문화를 중시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계절 축제의 민속 문화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공통의 전통 달력을 적용하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유사한 지리적 그리고 기후적 환경 이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농경 문화적 특성이 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계절 축제 체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기는 천년이 넘도록 그동안 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동아시아인의 자연의 시간과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 자연 철학의 개념도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입춘 대기를 붙이고 입춘을 기념하고 일본인들은 춘분과 추분을 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는데 이는 태양력에 부여된 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절 축제 민속 문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하는 데도 기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 축제는 문화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어떤 전통적인 시간 체계와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각각의 축제에서 동아시아인들은 집단의 의식에 참여하고 계절 음식과 각종 사물, 물건을 나누면서 유사한 물질적 또 정신적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인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는 이런 공통의 계절 축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화된 축제 문화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분포라든지 사회적 적응 그리고 문화적 형태의 문화적 형태는 공통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는 다양한 토양 위에서 육성되고 확인되는 지역적 특성과 또 인본주의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 백중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이승을 떠도는 영령들의 환생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백중을 가을거지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지역화는 지역민들의 생산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삶에 대한 철학과 또 자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형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절 축제 민속 문화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인들은 계절 축제 관습에 있어서 공통의 문화적 지향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인 간의 정신적 연대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공유되는 축제 문화에는 이상, 윤리, 도덕, 그리고 미학에 대한 정신 문화가 포함이 되고 이런 요소들은
구전 문학, 길상문, 의례와 의식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축제 음식, 의상, 의례 용품 그리고 공예품 등 물질 문화뿐만 아니라 의례, 의식, 공연 그리고 기회 속에 나타나는 행위 문화도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 가족의 행복, 개인 간의 조화, 견고한 사회성, 수확과 풍요, 건강과 장수,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런 가치와 연관된 일상생활처럼 축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에 상호 교류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문화이자 행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아시아는 많은 공통된 계절 축제의 문화적 토대를 지니고 있고 핵심적인 유산 요소로서 계절 축제의 독특한 측면을 교류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유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봄에는 새해, 여름에는 용선축제, 가을에서 추석, 그리고 겨울에는 동지와 같은 이런 사계절마다 큰 축제를 선택해서 이들 축제를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의 결절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감사와 교류 행사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활동은 동아시아 국가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하여 상시적인 공유와 교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TV 중계, 생방송, 그리고 웹캐스트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축제 행사와 관광 행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담긴 일상생활 속에서의 축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기는 단지 농경과 건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음식, 특정 종류의 식물과 꽃, 그리고 삶의 미적 감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화는 매우 지역적이고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계절 축제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만은 아닙니다. 이 축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동아시아인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해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2020년 등재된 한국의 음력 4월 초파일 연등회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으로 행해지는 불교 문화 전통입니다. 중국에서도 4월 8일에 대규모 불교 축제가 행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 민족의 전설과 농업 생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기념됩니다. 특히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축제가 지역의 관습과 유산 연행에 변화무쌍한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이의 공유와 공동 보호는 중요합니다. 이는 공통의 계절 축제와 같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원천이며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실천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